그래, 예은이와 호림이와 함께하는 사회 강의 시간.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이제 두 번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선생님이 써놨는데,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을 시도한 인물. 뭔가 새로움을 위해서 바꾸고 싶어서 한 게 개혁인데, 이 새로운 개혁을 시도한 인물들 누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흥선대원군, 김옥균, 전봉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 이 사람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 변화를 위한 옛사람들의 노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실에는 지금 어떤 학생이 듣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열심히 하겠어요. 선생님이 몇 개를 준비를 했어요. 외척. 외척은 아는 단어는 쓰지 않아도 좋아요. 어머니 쪽의 친척, 그러니까 외가를 외척이라고 하는데, 이 조선시대에 이제 흥선대원군 이전에 이제 왕들 중에서 세도 정치를 했던 왕이 있는데, 왕이 너무 어리거나 힘이 없어서 그 조선시대는 잘 나가는 몇 개의 집안들이 있었어요. 그 집안들이 왕한테 이렇게 협박을 해. 야, 왕아, 우리가 너 지켜줄 테니까 우리한테 정치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집안이, 예를 들면 선생님 공성배잖아, 공씨 집안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것들이 세도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그대로 써도 되고 그대로 쓰지 않아도 좋고, 아는 말이면 쓰지 않아도 좋아. 그 다음 중요한 말은 대원군이란 말을 쓰는데, 조선시대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한테 이렇게 왕을 주는데 그게 아들이 없어서 끊어진 경우가 생겼어요. 그리고 왕족도 없는 경우가 생겨서 나중에 뒤에는 왕족 중에, 그러니까 친척 중에 누가 한 명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새로운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흥선대원군도 이 대원군이에요. 또 자주 나오는 말이 통상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나라들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나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은 통상이라고 합니다. 조약은 약속의 조금 고급스러운 말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 선생님도 여러분하고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개항은 한자야 다 열어준다, 항구를 열어주는 건데, 우리나라 항구를 열어줘서 외국배, 이항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이항선이 우리나라로 와도 된다, 이게 개항이에요. 개화는 여기에 개항보다 조금 더 큰데, 문화를 이제 열어준다. 어디까지 했지? 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제도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좀 안 좋은 것들을 더 발전시키는 게 개화라고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게, 함부로 개화를 잘못하면 그 문화가 완전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흥선대원군은 선생님이 사진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교과서에 보면 나오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 중에 대표적인 거는 잘한 점이 정말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조선시대 왕이 너무 약하니까 왕 대신에 정치를 하던 양반 가문들, 이런 가문들이 정치하는 걸 세도 정치라 그러는데, 이 세도 정치를 못하도록 그 집안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자기가 이제 왕의 힘을 가지면서 자기가 엄청 왕의 힘을 강하게 만들었지. 또 잘한 일이 있어. 능력 있는 사람한테 벼슬을 주고, 원래 그 전까지는 양반은 세금을 안 냈죠. 근데 이제 양반도 세금을 내게 하고, 서원이라고 있었어요. 많은 학자들을 공부시키고 알려주는 이 서원이라고 있었는데, 이 서원이 공부만 하면 되는데 꼭 공부 안 해요. 모아놓으면 떠들고 놀고 돈 흥청망청 쓰고 세금도 안 내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생각을 했지. 없애라. 그러면서 없애. 근데 이렇게 좋은 일만 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임진왜란 때 불이 탔던 경복궁을 다시 만들고 싶어 했어. 그냥 만들면 되는데 처음엔 잘 만들고 있었는데 만들다가 불이 한번 났죠. 불이 나고 나니까 다시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돈도 좀 더 걷고 일도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지. 오늘 아침만 해도 선생님이 우리 교실 앞에 청소하자 그러니까 싫다고 싸웠지는 않죠. 다시 한번 은세랑 초련이에게 잘했어요 라고 칭찬해 줍니다. 또 이야기가 딴 데 샜네. 다시
이렇게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좋은 일도 했지만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 과정 중에 1866년에 이 프랑스가 자기 나라 신부,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님이 우리나라에서 처형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엔 종교가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처형을 받으니까 우리나라 신부를 너네가 왜 죽여? 안 되겠다, 쳐들어가자. 그래서 우리나라 인천 옆에 있는 강화도로 와요. 쳐들어와서 프랑스가 말해, 야 너네 조선 우리랑 통상하자, 통상 무역하자 이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웬 외국인이 와서 이렇게 통상하자 그러니까 좋아요 싫어요? 우리 집에 다른 외국인이 갑자기 놀러왔다 그래, 야 근데 우리랑 친하게 지내요, 싫지, 그냥 저리 꺼져 이랬거든. 그러니까 프랑스가 싫어 이랬어. 그래서 둘이서 전쟁을 하면서 몇 번 해가지고 우리도 많이 죽고 그러면서 프랑스가 그냥 도망갔는데,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외교장각에 있는 우리 규장각 책들도 가져가고 무기도 가져가고 막 엄청 다 훔쳐갔어요. 여기서 대표적인 게 직지심체요절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의 그 서양보다 빠른 금속 활자로 만든 그런 책인데, 그게 프랑스에 이때 훔쳐가서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프랑스 나쁜 놈들이지. 신미양요는 그 뒤에 1805년 뒤에 이제 미국 놈들이 강화도 와서 또 우리한테 야 우리랑 무역하자, 근데 계속 졸라. 그러다 한바탕 하고 얘들 안 되겠네, 그러고 미국은 그냥 가. 자꾸 우리나라가 만만한가 봐, 그쵸? 자꾸 이렇게 외국이 우리나라 근처 와가지고 야 통상하자, 그러면 통상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우리랑 무역하자 할래요 안 할래요? 하기 싫대요, 호림이가. 하기 싫다고 자꾸 하니까 자꾸 하자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한마디예요. 우리 조선은 통상수교를 거부하겠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잘 지켜지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부터 또 한 4년 뒤에 강화도 근처에, 우리나라 근처에 어슬렁어슬렁 일본 놈들, 얍실한 일본 놈들이 이때부터 이랬나봐요.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가 포를 한 판 뻥 쏴. 맞지도 않았어. 근데 그 핑계로 쳐들어와가지고 영종도라는 섬에 와서 민간인도 죽이고 억지로 약속을 하나 만들어. 강화도 조약이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조선은 자주적인 나라라고 인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 그때까지 우리는 청나라의 도움을 받고 청나라를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청나라랑 일본이랑 라이벌이었어. 큰 거 없어. 서로 조선 땅 먹고 싶어서 둘이 그냥 라이벌이야. 그러고 있는데 이제 조선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청나라를 간섭 못하게 해놓은 거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조선의 해안에 일본이 자유롭게 잰다. 그러니까 군대가 수시로 오겠다 이거지.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 대표적인 또 세 번째는 개항 항구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일본 사람들이 잘못을 해도 조선에 있는 심판할 수 없고 자기 나라 가서 심판하겠다, 이런 쓰레기 같은 조약을 체결을 해놓고 갔어요. 나쁜 일본들.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심한 게 너무너무 많지만 그건 또 교과서에 가서 공부하고,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을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도 좋아요. 강화도 조약.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조약인지 살펴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갑신정변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김홍집이라는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김옥균이라는 분이신데, 이 시기에 그러니까 더 이상 흥선대원군도 이제 정치를 물러나면서 고종이 왕일 때 나라가 더 이상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 수 없겠구나, 다른 나라에서도 좋은 건 받아들여야겠구나 라고. 그럼 그 김홍집이란 분도 김옥균이란 분도 두 분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서양의 이런 신문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본이 그렇게 빨리 받아들여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근데 이제 김홍집이 이렇게 말해요. 이분은 조금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우리나라 좋은 거 많으니까 천천히 우리 거 지키면서 받아들입시다. 근데 김옥균님이 이렇게 말해. 안 됩니다, 엄청 급하게 재빠르게 순식간에 다 바꿔야 합니다. 왜냐, 이 김홍집이라는 분은 좀 청나라랑 친하게 지냈고, 이 김옥균은 청나라로부터 간섭이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조선만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 근데 결국 입김이 어디가 더 세졌냐면, 처음 여기가 입김이 세졌어요, 김옥균 씨 쪽으로. 김옥균님께서 그래서 엄청 급하게 일으킨 정변 이름이 갑신정변, 갑신년에. 근데 혼자 있냐? 혼자 하진 않았어요. 네 분인데, 네 분은 선생님 책을 보면서 이름을 좀 기억이 지금 다 안 나가지고, 그 네 분은 성함이 서재필님과 선생님 여기서 교과서 보고 설명을 해줄게요. 이분은 박영효라는 분이고, 가운데 분은 서광범이라는 분이고, 세 번째 분은 서재필이라는 분이고,
네 번째 마지막 이분이 김옥균님이시고, 이렇게 이제 갑신년에 이제 우정총국 우리나라에 생기는 그때 이 사람들이 전쟁이 아니라 난리를 일으켜요. 그게 갑신정변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실패를 했어. 3일 만에 청나라 군대가 와서 이 군인들 다 물리쳤어요. 청나라는 열받지. 우리가 잘 뒤를 봐주고 있는데 너네 왜? 왜냐면 이분들은 누구를 불렀냐면 일본군을 불렀어요. 야 일본아, 우리도 좀 개화 좀 하게, 너네 좀 도와줘. 이렇게 해서 불렀어. 일본이 한 팀을 먹은 거지. 그 청나라 열받지, 와서 확 쓸어버렸어. 근데 실패를 했는데 3일 만에 끝났어요. 3일 만에. 엄청 슬프지. 그래 뭐. 근데 좀 한계가 있어. 예전에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해? 이거랑 예전에 통일신라랑 같이 공부를 하면 좋아. 자, 신라가 스스로 통일을 했습니까? 스스로 통일했어요? 누구한테 도와달라 했어요? 그렇죠. 신라도 당나라한테 도와달라 그랬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당나라가 야금야금 들어와서 통일시켜놓고 지네도 땅을 거의 다 뺏어가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똑같은 놈들이야. 일본 놈들도 와가지고 청나라도 와가지고 청나라가 이기니까 청나라가 야금야금 더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싶어해. 이러면서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하고, 우리나라 스스로 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잘못도 있었고, 너무 급했어. 준비가 안 됐어. 백성들은 아직 개화가 뭔지도 몰라. 다른 나라 좋은 게 뭔지도 몰라. 그냥 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너네 이래서 안 된다, 배워야 한다 이러니까 싫은데요? 내 할 바 아니다 이렇게 하다니까 망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것은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지방에 있는 수령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밀양시장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백성들의 피를 뜯어먹고 살았어. 곡식도 더 뜯어먹고 일도 하고. 특히나 지금 고부라는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지금 지역인데, 거기 있는 군수가 엄청 횡포를 많이 했어요. 죽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해서 세금도 받고, 도망간 사람 있으면 그 옆집에 세금을 받고. 열받지, 화나지. 너무 열받으니까 전봉진이라는 위대하신 분과 그때 그 당시 동학농민군, 동학이라는 학문이 엄청 핫했는데, 그 농민군들 함께 군사를 일으켜서 막 쳐들어가요. 너네 지방관리 이딴 식으로 하면 우리가 다 쳐들어가는데 다 다시 뺏어서 불법적으로 세금을 거둔 거 다 돌려주고 이러고 있는데, 조선 관리들이 자기들 너무 찔리는 게 많은 거야. 그래서 또 어디다가 도움을 요청해. 청나라 뭐만 하면 청나라 도와주세요 하니까 청나라 와. 일본 놈들 그 당시 텐진이라는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도 와. 남의 나라 땅에 두 나라가 와서 서로 그냥 대립해. 근데 동학농민군은 똑똑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군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동학농민군이 나라에 말해. 저기요, 저희 그냥 적당히 할 테니까 다른 나라 군인들 와서 못 갚치게 해주세요. 협상했어. 잘했는데 이 나쁜 청나라 일본 놈들이 남의 땅에서 지네끼리 싸워 청일 전쟁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누가 이겼게? 일본이 이겼어요. 탈탈탈 털어버렸어, 청나라를. 털고 나니까 뭐해? 일본이 슬슬 조선을 먹으려고 야금야금 쳐들어와. 근데 동학농민군이 이걸 보다가 열받지. 너네 다시 꺼져! 이랬는데 일본이 갈까? 싫어. 이러면서 이런 우리의 슬픈 역사가 점점점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정리노트도 잘하고 미리 들은 친구들은 또 듣고 선생님이랑 퀴즈 풀고 월요일에 봅시다. 안녕. 안녕해. 안녕.